안녕하십니까, 김상룡입니다. 12월 22일 수요일 새벽 조교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기수들이 조교에 불참을 했어요.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기수들 두둔하는 얘기도 나오고 기수를 욕하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게 시발점이 돼서 뭔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임계점에 다다랐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임계점에 다다랐다. 터질 수 있는,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견초식지음, 개 풀 뜯어먹는 소리다. The sound of eating the grass, 개 풀 뜯어먹는 소리다. 영어로 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마필, 현장에서 인기가 엄청나게 몰렸습니다만은 태양마예요. 42조 마필 태양마. 그때 현장에서 배당판에 바람이 많이 불어왔죠. 근데 제가 아직까지 힘이 덜 찼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1억 1천만 원짜리 경매가 1억 1천만 원짜리입니다. 즉 개별 구매가는 사실은 가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이 왜곡시키는 부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경매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도 이제 경매가 있었고 다음 주에 또 장수에서 경매가 있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제주 경매는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갔습니다. 제주 사람들이 아주 간다 그러니까 전화 와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제주 사람도 아주 극도로 예민해요. 장수는 다음 주에 또 경매가 없기 때문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근데 태양마 1억 1천만 원, 이건 경매가기 때문에 가라가 없죠. 박남성 마주가 1억 1천만 원을 줬어요. 당연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남성 마주의 마필, 고가의 마필들, 능력마들, 아스펜 태양부터 시작해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문세영 기수 전주 조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전경주에 이 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힘이 덜 차서 가져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윤승을 나갈 때까지 보고 다시 녹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8분 전쯤 녹음을 했겠죠. 예시장 보고 또 윤승 나가는 것까지 요 말 때문에. 근데 윤승을 나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1등급까지 그냥 가겠구나. 1억 1천만 원 준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그렇게 윤승 나갈 때 좋았음에도 안 가져갈 수는 없었죠. 조교가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진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교가 제대로 된 느낌이에요. 이 태양마. 이번에는 가지고 가보자. 분명히 대형마 자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대형마 자질을 가지고 있고 1등급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단지 이제 42조가 사양관리, 1등급 마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양관리의 노하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양관리를 어떻게 잘 하냐에 따라서는 1등급 충분히 갈 수 있는 마필 태양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조 마방에 컴플리트 아너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장수 목장에서 휴양을 하고 왔어요. 장수 목장에서 휴양을 하고 왔다. 주행심사치 모습을 보면 흙을 맞추고 여유를 보였어요. 정정희 기수가 기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관리사들이 다 조교를 하기 때문에 전주의 조교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조로 가볼까요? 라운드 펄이 있습니다. 전경주의 중위권 전개 이후에 엄청나게 취임 능력을 보여줬어요. 근데 금주 조교가 좀 가벼워요. 전주까지 조교가 잘 돼 있었는데 그래서 마무리 조교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틀려질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변수는 있습니다. 전주의 조교가 일요일까지는 잘 돼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마무리 조교가 나와줘야 돼요. 이런 취입형 마필들은 특히 마무리 조교가 중요한데 상당히 좋아요. 티즈 원더풀 자마 이혁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이건 꼭 안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인데 2조 마방의 라스트 콜이에요. 이거 누가 탈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경 조상범 기수, 그 전에 박병영 기수, 데뷔전에서 이동국 기수. 지금 말씀드린 기수들이 제대로 탔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누가 탈지 하는 부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나마 이동국, 박병영 기수보다는 이동국 기수는 과거에 기수 휘장했죠. 기수 휘장 시절에는
인터뷰도 못하게 했어요. 마사회가 인터뷰, 방송팀에서 기수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동국 회장님이 인터뷰 못하게 했습니다. 경마 팬들과 그 인터뷰는 경마 팬들과의 소통이거든요. 소통을 위해서, 벽을 허물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을 경주에 인터뷰하는 거 이동국 협회장이 자기 허락 맡아야 된다고 하지 못하게 하더니 결국에 기수협회도 가입 않고 탈퇴를 해서 혼자 조교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이번에 누가 타는지 한번 보자고요. 조교 모습은 괜찮다. 이 복병권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딱 하나 보여주면 되는데, 갑 중에 갑이 누군지. 갑 뭐보다 갑은 경마 팬인데, 우리가 한 주만 보이콧 한번 하면 그냥 상황 끝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참 답답하죠. 육조마방의 베스트 토치라는 시네마가 있어요. 장산바다에게 20마신 이상 졌는데 9월 17일 날 주행심사시. 송기철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콩코드 포인트 장마라는 점에서 주행심사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편성을 한번 보고요. 8조마방의 스위트 캠프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9월 달에 입상을 하고 그 뒤로 3위를 하고 전경주에는 부진에 빠졌어요. 그때 이 녀석이 양털 코굴레를 씌웠습니다. 양털 코굴레를 씌웠는데 이게 굉장히 경주에 방해를 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보조 장구는 만능이 아니에요. 단점이 있는 아이들에게 그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게 효과를 볼 수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효과를 봤었으니까 한번 효과를 보기 위해서 스위트 캠프의 고개 높은 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양털 코굴레를 한번 쐬보자. 섀도우 롤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섀도우 롤. 밑을 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계속 내릴 수밖에 없는, 여기 시선을 막아버리니까, 롤을 통해서 시선을 막아버리니까 그 보려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면 불안하니까 땅바닥 봐야 되니까, 앞을 봐야 되니까 보려면 고개를 이렇게 내려야 되죠. 그래서 섀도우 롤, 양털 코굴레를 착용을 시킵니다. 양털 코굴레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상황에 맞춰서 씌우는데 영어로는 통칭해서 섀도우 롤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씀드리면 양털 코굴레라고 하면 그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섀도우 롤이라고 하면 섀도우 롤이라고 하면 이해가 좀 가시겠죠. 근데 이게 되게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이번에 양털 코굴레를 뺐는데 오히려 더 편안해하는 모습인데 한번 보자고요. 어떤 결과가 또 나오는지. 11조에 휘파람이 있습니다. 데뷔전에서 나름대로 경주력은 보여줬어요. 근데 좋은 경주력은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이제 전주 출전 예정이었는데 한 주 쓰지 못했는데 문성혁 기수가 다시 기승 예정인데 전 경주보다 강도는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편성이 적절한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20조에 머니가락, 그때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했죠. 최근에 이제 20조 패턴을 보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주에 최범현 기수 바꾸니까 다 들어오잖아요. 자, 머니가락 이거 누가 탈지 한번 지켜봐야 되죠. 22조의 콩코드 퀸입니다. 콩코드 포인트의 백두 캐차마인데 이거는 김순건 마주의 마필이에요. 김순건 마주는 건영농축을 운영을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두 번이 유찰됐습니다. 경매에서 안 팔려가지고, 콩코드 포인트가 안 팔려고. 올해 같은 팔리겠는데 그때는 콩코드 포인트 자마인데도 500kg가 넘는데 안 팔렸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예가가 좀 높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가지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예가를 좀 높여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안 팔린 거 아닌가. 두 번이 유찰이 됐는데 종반 걸음이 더 나오는 모습을 주행심사시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킹엘리라든지 킹 시리즈, 김정두 마주 삼방목장 부산에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생산자 마주가 직접 등록한 마필이고, 이번에도 저기가 우승을 했죠. 희태감. 그것도 생산자 마주잖아요. 그 곰배등이라고 안 팔려가지고. 편견이죠. 경마에 대해서. 하나의 병마가는 이거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순간 경마는 깨진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희태감이 이제 곰배등, 근데 예전에 곰배등 히토미가 타던 곰배등도 잘 뛰었어요. 곰배등이라고 꼭 못 뛰는 건 아닌데 얼마만큼 이제 허리 쪽에 부상이 없이 오래 쓸 수 있냐, 요배통이 없이 오래 쓸 수 있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죠. 돌배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김용근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이것도 두 번 유찰이 됐어요. 두 번 유찰이 됐는데 의외로 괜찮아요. 올드 패션드 자마인데 의외로 괜찮고. 27조의 흥행대박은 조금 더 강도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스피드 자체는 상당히 나와주고 있어요. 여전히. 근데 강도는 저번보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스피드는 분명히 좋다. 강도는 약간 떨어져 있다. 내일 마무리 조개를 봐야 되겠는데 만약 내일 데뷔전 같은 강도가 안 나오면
그 스피드감은 굉장히 좋은 스피드감을 강도와 그 스피드감 이 부분에서 실제 경주 성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은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자, 25조의 테스코 대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문세영 기수가 아마 기승할 거예요. 전 경주 입상을 했는데 문세영 기수관장이라면 오늘 보니까 주말에 조교 잘 해놓고 뭐 25조는 주말에 조교 잘 그거는 25조 하는 게 맞아요. 월요일은 원래 관리사들이 출근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주 5일제잖아요. 우리나라는 편의상 관리사들이 희생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25조의 그 마방 운영 주말에 조교하고 월요일 조교를 약하게 가는 것은 그거는 관리사들 처우 문제를 생각한다라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향후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태스크 대보 문세영 기수라면 뭐 오늘 보니까 월요일날 조금 상태가 일요일 주말에 조교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보니까 상태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상태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새벽 조교 외길 인생 25년. 새벽녘 이 시간. 난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 오늘도 흔들림 없이. 33조의 건곤일척이 있습니다. 문성혁 기수. 이것도 편성이 적절해야 됩니다. 편성이 적절해야 되는데 전경주에 살짝쿵 나름대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전경주보다는 좋아졌다라는 느낌 받고 있습니다. 복병권 마필이죠. 40조의 시리우스 알파가 있습니다. 마체가 좀 왜소해요. 415kg 아주 작은 마체인데 이게 혈통적으로 보면 일루시브 노이즈 자마인데 일루시브 노이즈가 바로 메디치 글로리가 있어요. 1등급에서 유승환 기수가 메디치 글로리를 타죠. 그래서 일루시브 노이즈 자마를 바로 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재밌죠. 그의 동생인 시리우스 알파도 유승환 기수가 타요. 그래서 혈통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성질이 거의 유사한 성질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면에서 유승환 기수는 어느 정도 특질을 파악하고 탈 걸로 보여지고 주행심에서 상당히 좋았죠. 415kg라는 말이 키로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날카로운 걸음을 보여줬어요. 역시 나스카 말인데 나스카도 이제 생산을 합니다만은 이것도 안 팔려서 아마 그냥 등록을 한 거 아닌가. 마체가 왜소하니까 혈통적으로 그렇고 마체가 약하지만 괜찮다. 40조의 순간 터치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주행심사 시 상당히 요사비사한 주행심사를 받았고 전주에 새벽 조교시 상당히 좋아서 김용근 기수가 기승 예정에서 테이크 차지 인디자마이고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좀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컨디션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41조에 올 포 유어 드림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섀도우킨 월요일날 마사이 자료나 건빛 자료에 나와 있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포 유어 드림이 섀도우킨이라고 건빛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섀도우 퀸으로 나와 있는 게 올포유 드림이고 올포유 드림으로 나와 있는 게 섀도우 퀸이에요. 올포유 드림은 망상 가면을 착용하는 마필이고 섀도우 퀸은 왼눈 가면 왼쪽에만 눈 가면을 착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체 식별을 보면 좌우 반백 우후 백 이렇게 해가지고 개체 식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확연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여튼 뭐 그 보면 이번에 조교 강도는 좋아요. 계속 조교 강도는 좋았어요. 한 번은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42조의 빅 에너지 이거 나쁘지 않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승기수 한번 보죠. 조한별 기수가 계속 끝걸음을 보여주는데 뭔가 제대로 타주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입상을 했어도 기승기수 교체가 된다라면 한번 보겠고요. 이 42조의 와일드 삭스 자 전경주 선행으로 입상을 끌어냈는데 이번에 훈련 강도를 더 올리고 있어요. 이 부분만 살펴보시면 되겠고 수요일 하이 등급 마필들 좀 눈에 띄었던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병들이 있었는데 오늘 또 관리사들이 조교를 해서 그런지 조교를 시키면서 조교의 4대 원칙 중에 과부하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연속성의 원칙, 뭐 과부의 원칙이 있습니다만 이제 과부의 원칙이 걱정이 돼요. 과부하의 원칙, 이제 부하를 많이 줬을 때 조교자의 스킬이나 역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필이 받아낼 수 있는 부하만큼만 줘야 되는데 마필은 받아낼 수 있는 부하를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180밖에 안 되는데 그걸 부하를 90을 줘버리면 빵꾸나죠. 80밖에 받아낼 수 없다라면 81이나 82, 85 최대치 85로 줘가지고 부하를 조금 더 줘서 끌어내면서 가야 되는데 그거를 급격하게 늘려버리면 말이 이겨내지 못하고 빵꾸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관리사들
좋은 말들 많이 타보지 않은 관리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실제로 주말에 좋았던 것들이 오늘 좀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벌써 부정구보를 보이고 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 부하가 너무 셌다라는 거죠. 마필에 맞는 부하로 갔어야 되는데 그 부하를 적절하게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수요일 날 몇 마리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 변동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에 마지막 주인데 꼭 이기셔가지고 한 주 편안하게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과천 새벽조기장에서 김상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